어,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 자, 445. 445. 자, 이제 부동산 개발할 거예요, 개발. 그런데 이제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부동산 개발의 주체가 있는데, 뭐,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체크하시면 안 되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공적 주체는 이제 공공이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면 제1섹터 개발이다라고 하고, 한 장 넘겨서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되면 2섹터인데 그런 거는 안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3번 밑줄 제3섹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개발 사업을 하는데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하는 개발 사업도 있어요. 통상 이제 당연히 민간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제공하겠죠. 공공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해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민간이 몇 프로, 공공이 지분 몇 프로 해가지고 둘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제 3섹터 개발이라고 하는데 뭐 시험에는 뭐 2섹터 개발이다 이런 오답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제 3섹터는 민간 공공 합동 개발이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3번 부동산 개발의 형태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있는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설명 듣고 그냥 큰 소리로 한 2번 정도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 일본 학자 뭐 히라카와 이치로인가 그 사람이 이제 뭐 했어요. 한 번 나왔는데 개발 사업은 니은 보니까 뭘 할까? 계획을 수립한대요. 오피스텔 개발 사업 할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대. 뭐 토지를 확보한다든지 등등등 협의. 그리고 이제 인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 인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시행하고 처분한대요. 그래서 단계란 용어 빼고 밑줄도 긋지 말고 이미 그어버렸나? 그럼 냅두고 이미 그었으면 냅두고 냅두고요. 냅두고 뭐 그었으니까 냅두고 단계 빼고 그냥 크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번 반복해서 읽어볼 거예요. 자, 계획부터. 자, 시작. 계획, 협의. 자, 스톱. 내가 단계 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 계획, 협의, 계획인가, 시행, 처분. 한 번 더 시작. 계획, 협의, 계획인가, 시행, 처분. 됐고요. 그 밑에 파란색 2번이 부동산 개발의 과정과 위험,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인데 먼저 양가로 1번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있죠. 순서 1번부터 7번까지 암기 안 해도 돼요. 예. 3년 전에 시험에 순서 나왔거든요. 한 번 나오면 얘네들은 거의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암기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칠판에다 판사하면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몇 개 체크해 줄 거예요. 요것만 알아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칠판을 한번 볼까요? 이제 개발의 과정이 있대요. 과정. 그래서 첫 번째 전혀 시험이 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단계. 도대체 뭐 할까? 구상 단계. 그래 맞아. 요즘에는 독신도 많고 애 안 낳고 사는 이제 부부들도 많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 오피스텔 개발 사업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과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한대요. 여기서 특징 정확하게 따지는 게 아니고 계략적인 비용과 수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대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분석한다? 계략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오씨 돈이 될 것도 같은 거야. 그래?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세 번째 이것도 시험에 전혀 안 중요합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A 토지는 어떨까? 여기 뭐 도로 끼고 있는 B 토지는 어떨까? 저기 산 밑에 있는 C 토지는 어떨까? 이렇게 해서 부지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그래 A 토지를 대상으로 하자. 3번이 부지 모색 및 확보인데 전혀 시험에 안 중요하고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부지가 결정됐으니까 A라는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저기 2번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고 네 번째는 그냥 타당성 분석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냐면 복합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대. 뭐가 복합적인 측면이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면 이와 관련된 물리적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분석도, 경제성 분석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법률적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구, 채, 적으로 한대요. 여기는 뭐라고? 계략적. 여기는 어떻게? 구체적.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아무도 틀릴 수 없는 문제.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타당성 분석 중에 개발업자가 제일 강조하는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경제성 분석 아니겠어요.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만 있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가장 강조하는 게 경제적 분석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좀 이따 책에다 별도로 체크해 주겠는데, 이 개발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수익률이 10% 정도 이상이 되더래요. 수익률이. 그러면 이 개발 사업 분석 결과에 대해서 A라는 개발업자는 오케이 하고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B라는 개발업자는 에게 그밖에 안 나와 하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동일하게 분석된 개발 사업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개발업자마다 이를 채택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업자마다 원하는 뭐가? 그렇죠.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다음, 네 번째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해봤더니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고, 건설하고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발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마케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케팅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매도, 분양형이 있고 임대형이 있어요. 임대형이. 요거 그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부동산 정책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잠깐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 낮은 선. 낮은 선에서 싸게 공급한다 등등등. 그거 하면서 바로 뒤에 뭐가 있었냐면 주택 선분양, 주택 후분양이란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가냐고는 안 할게요. 세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예. 그러면 선분양, 후분양 개념 설명하면서 제가 결론, 공급자, 건설사는 무슨 분양 좋아한다? 선분양 좋아한다. 그런 거 있었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볼 필요 없고.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실 위험에 대한 대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그러면 이 건물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때서야 들어올 임차자를 모집하러 나서겠다 하면 안 되지요. 개발 사업 초기부터 들어올 임차자를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음, 여기 8층, 9층, 10층에 CGV가 들어간대. CGV가 들어간대요. 1층에는 은행이 들어간대. 그리고 여기 보니까 2층부터 7층까지는 쪼각쪼각 내가지고요. 뭐 10평짜리 편의점 하나 들어가고 15평짜리 꽃가게 들어가고 뭐 한 19평짜리 안경점 들어가고, 예, 네일아트 가게 들어가고 이런 게 있대. 자, 그럼 여기서 노란색 이런 애들은 임대차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요 임차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요 임차자. 또는 큰 배가 항구에 오랫동안 정박한다 해서 정박 임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애들은 규모가 크죠.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아까 얘들 있잖아요. 얘들은 좀 영세해. 그러다 보니까 업종 변경이 자주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단기겠죠. 군소 임차자라고 해. 그럼 당연히 어떤 임차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죠? 예, 요 정도만 잠깐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그래서 우리 책 좀 볼까요? 순수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향후 5년 내에 합격하실 자신 있죠? 안 나와. 순서를 한번 나왔으면 안 나와. 예. 자, 동그라미 2번에 AB적 타당성 분석 단계 나왔죠? 잠깐만. 그 옆에 가로 열고 밑줄 긋지 마요.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란 말이 나왔는데요.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보기 전에 알아본다 이건데, 이 전자는 한자로 뭘까? 앞전자. 예, 앞전자. 네. 자,
2번 옆에다 세 글자 쓰세요. 뭐 말인지 모르면 나도 모르겠어. 계략적. 4번 그냥 타당성 분석 나왔죠. 복합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니은 법적, 물리적, 경제적 복합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데 당연히 C 밑에 나 경제성 분석을 제일 강조하겠죠. 다음 디귿 개발 사업의 채택 또는 기각 두 번째 줄 끝에 즉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맞지요? 그 옆에다 왜 그런지 써. 개발업자마다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7번) 마케팅. 7번 마케팅. 기업 A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무슨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B 가 끝에 어떤 임차자 사전 확보? 중요 임차자 사전 확보. 거기까지만. 네. 다음. 설마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아니죠? 네. 그냥 물어보는 거 있어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거. 저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죠. 위험.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예. 자, 개발의 위험이 있는데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장 위험이란 것도 있고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도 있고 비용 위험도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책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법적 위험 먼저 나왔죠? 그렇죠? 네. 법적 위험은 그냥 뭐 토지 매입에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용도 지역이라서 뭐는 안 된다더라. 건축해가서 뭘 하는데 뭐 소방법 때문에 뭐가 걸린다더라. 또 환경과 관련된 문제. 또 가장 엄청난 땅 팠는데 문화재가 나온다. 엄청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그런 게 이제 법률적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법률적 위험. 이제 동생이 나주에 사는데 이제 동생네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 보면 그 이제 이렇게 옛날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도심이라고 하긴 좀 그래 시골이라서 근데 이렇게 각져 있는 이런 토지가 있어. 도로 끼고 이렇게 각져 있는 토지가 있어서 제가 술 먹을 때마다 저런 토지가 나중에 매입해 가지고 뭔가 상가 같은 거 지으면 저런 게 논하는 자리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전에 이제 누가 매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땅을 이제 포구리는 파더라고. 근데 공사가 수습돼 있고 비닐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저기서 성곽터가 발견됐대요. 지금 이제 한 번씩 가보면 내일 모레도 한번 놀러 갈 텐데 한 땀 한 땀 돌멩이 싸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형 보존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생이 그거 볼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형은 어디 가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마. 형 말 듣고 뭐 저질렀으면 쪽박쳤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알아서 앞으로 입 조심할게 그랬는데 그런 게 법적 위험인데요. 일단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니은이에요. 근데 니은은 오답이 안 나와요. 니은인데 대책 저기 일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공업단지,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는다면 그런 데는 공장 들어오라고 택지를 조성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들어가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니은이. 근데 별표 칠 건 아니야. 오답이 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책에 지금 안 나왔는데 진짜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공법. 재밌는 과목이죠. 네. 여러분 공법과 사법, 민법 중에 어떤 과목이 훨씬 더 재밌어요? 민법이 재밌죠. 그래요. 공부도 재밌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암기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재밌는 과목인데 눈빛을 보니까 그 말을 처리해야 되겠다. 자, 공법은 국가 공공이 공공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게 공법이잖아요.
사법은 있잖아요. 개인 간의 어떤 권리관계, 매매라든지 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정보 가만 놔두면 막 힘센 놈이 때려버리고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규칙을 정해놓은 거지. 응? 개인끼리 하되 규칙을 정해놓은 게 그게 사법인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자, 법률적 위험이란 것은 소유권의 권리 관계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의 위험과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틀렸어요. 둘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틀리기만 나오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맞게도 나와. 어떨 때는 틀리게도 바꿔서 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놓쳐버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바꿔가지고 주는 지문들이 나오더라. 그 말이죠. 토지 이용 규제,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개념은 무슨 법? 공법이고 어떤 소유권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등등 소유권의 관계와 관련된 것은 사법.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네. 다음. 시장 위험은 중요한 건데 개념만 체크하고 가만 놔두면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네. 다시. 판사하고 다시 알려줄게요. 일단은 먼저 잠깐만요. 저기 비용 위험 먼저 봐야 되겠다. 비용 위험. 자,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시험에서 개념 정도만 우리한테 뭔가 던져주지, 특별하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데 그냥 개념 정도만. 나는 공사가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공사비를 100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 또 공사 기간 중에 시멘트, 철근, 목재 가격이 올라. 인건비 올라.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겠지요. 그게 바로 그냥 비용 위험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살짝 하나만 더 볼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의 대책 보니까 중간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못 찾으면 그냥 냅둬도 괜찮아요. 한 번만 들어볼 거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개발업자 시행사예요. 시공사, A 건설회사인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을 맺는 거지. 야, 여기다 건물 요거 짓는데 공사기간은 8개월이면 되지. 공사비는 총 50억이면 되지. 라고 당연히 계약서 써야 안 써요? 그게 바로 얘예요. 그러면 공사비 50억이라고 계약서를 썼다. 그럼 나는 50억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아까처럼 뭐 인건비가 오르거나 뭐가 올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도 시행사인 개발업자인 저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정도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음으로써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 추가적인 비용 위험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나올 거예요. 맞는 소리죠?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고. 이제 시장 위험이 중요한데요.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 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토지의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야.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요 보면 그 교통호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 날 때 이게 파가지고 들어가서 총 쏘고 하는 땅 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교통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이제 중개에다가 이제 그런 거 확인 않고 이렇게 중개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긴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토지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편입돼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더니 개발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 것은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다. OX. 법적인 위험을 소홀히 한 결과겠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나왔고요. 자, 시장 위험,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위험이 시장 위험인데, 자, 개발업자 갑돌이는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사구에서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런 시장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크게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시장 분석은 뭐냐면요, 자, 사구에서 갑돌이는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구에는요 부동산이 많아요.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연립도 있고
타운하우스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고 부동산이 원천지가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갑돌이가 사구에 있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다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관심 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이런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바로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 이 시장 분석을 토대로 개발업자가 공급하는 그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을지 그 시장성의 능력을 조사하는 게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알아보는 게 무슨 분석? 시장 분석. 개발 부동산이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분석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 둘이 달라요. 네. 자, 다음. 일단 하나 더 듣고요. 시장 분석의 한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또는 1년 동안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임대, 분양, 되었는지 그 율을 조사하는 게 흡수율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감 잡을 때는요. 분양률 분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이 하단 지역에 오피스텔 1000개를 공급했는데 그 중에 900개가 분양됐대. 그럼 분양률이 90%죠? 그런 개념이 바로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그래서 개념은 이런 거 오답 안 나오고요. 여기 뒤에서 오답이 나오는데 어디? 갑돌이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 오피스텔 흡수율은 높은 게 좋겠어, 낮은 게 좋겠어? 높은 게 좋죠. 흡수되는 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죠. 예. 그래야지 성공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 물어봐도 틀릴 이유도 없고. 근데 우리는 공부하면서 학습 내용에 대한 흡수율이 높아야 낮아요? 상당히 낮죠. 이해되는 기간, 흡수되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안 짧은 것 같은데,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요게 바뀌어야지 합격하는 거, 바뀌어야지. 예. 자, 이건 이제 볼 거예요, 이거 두 개. 먼저, 갑돌이는 지금 부산 사구에서 오피스텔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요. 갑돌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분양률이 80% 정도는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구에 보니까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18년 경남권에 뭐 부산, 뭐 울산, 뭐 대구 다 해서 이렇게 오피스텔 평균 분양률이 72%예요. 그러면 이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사구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이나 대구는 오피스텔 분양률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경남 지역하고 부산 지역은 특히 사구 지역은 오피스텔 분양률이 거의 99%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무슨 말하고 싶냐면 흡수율 분석은 정책적, 거시적, 광역적 지표를 쓰는 게 아니고 해당 부동산의 지역, 위치, 유형, 규모, 질 등과 관련돼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 흡수율 분석 자체는 지난 1년 전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만큼 분양이 됐는지 그 율을 조사하는 건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통해서 결국 내가 지금 공급하게 되는 부동산이 2년 후에 나올 거 아니에요. 1년, 2년 후에. 그러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태를 통해서 장래의 추세를, 미래의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요거 두 개. 그래서 우리 책 어디를 보시냐면요. 저기 450페이지를 보니까 흡수율 분석이 나와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 보이시세요? 보이시죠? 예. 거기 보니까 어디 동그라미 C가 있는데 C에 세 번째 줄 읽어보니까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유형별로 구체적 찾았어요?
안 보이면 쓰든지. 다음 보충하기 보니까요. 보충하기. 자, 3번.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미래. 됐어요? 그렇게. 네. 다음. 이제 451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타당성 분석. 네. 이제 칠판 볼까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우리 책에 본제 보니까 그 3번에 박스가 있는데 좀 보기가 좀 애매하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타당성 분석은 크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과연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경제성 분석을 한대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크게 보면 이래. 근데 이걸 다시 세분화시키면 다시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대요. 어떻게 쪼개느냐? 예. 먼저 시장 분석을 다시 세 가지로 쪼개면 지역 경제 분석 하고 시장 분석. 3번 시장성 분석. 요걸 다시 두 가지 쪼개면요.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이루어진대. 일단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요놈이 이제 순서가 나온 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순서가 나온다면 이제 요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시 시장성 타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시 시장성 타투. 다시 시작. 지시 시장성 타투. 자, 순서 암기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순서 암기하는 게 기본.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고 뭐고 물어본 적은 많아요. 뭐만 물어봤냐면 좀 이따 책에 체크해 줄게. 아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들어봤죠? 특정 책에다 먼저 체크해 볼까? 45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 있죠? 니은 시장 분석 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즉 시장 분석은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아까 설명했던 그거고. 한 장 또 넘겨. 디귿 시장성 분석 나왔어요? 그쵸? 개념에서 이제 보니까 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의 개발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시장성이 있는지 당연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매매 또는 임대가 있을지 그 가능성을 조사한다. 그게 바로 뭐다? 시장성 분석이다. 아까 들어봤죠?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세부 내용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그냥 들어. 자, 지역 분석은 뭐냐면 갑돌이는 지금 사구에서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사구란 도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며 이 지역의 실업률, 고용률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고 교통의 흐름,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시장 분석은 아까 했던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알아보는 거고, 시장성 분석은 얼마나 팔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알아보는 거고, 타당성 분석은 과연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투자 분석 기법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채택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게 바로 투자 분석이에요. 그냥 흘려들어도 괜찮아요. 네. 순서 암기하는 게 일단 기본이 순서. 자, 다시 시작. 지시 시장성 타투. 지는 지역 분석. 시장성. 투자 분석. 이렇게. 네. 근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하나 나올 법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개발을 크게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시장 분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런 돌발적인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1번 실업률, 고용률, 소득 수준 분석. 2번 인구 분석. 3번 뭐 시장 분석. 특정 부동산의 어떤 뭐 수요 공급 상태 분석. 뭐 4번 무슨 분석 하다가 5번 수익률 분석 또는 수년가 분석 이렇게 하나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딱 봐도 성격이 다른 놈 있죠. 나머지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는 건데 그 시장, 그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는 건데 뭐 수익률 분석, 수년가 분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봐도 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이겠죠. 이런 식의 문제도 한번 뜰 수가 있어요. 뜰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은 안 가르쳐도 알아서 맞춰야 돼. 근데 저는 이미 알려줬지만 그래서 보면 자주 이런 게 등장하진 않아요. 우리 시험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 문제가 다 구성이 되죠. 그리고 기출 지문이 되게 중요한 게 결국 그 안에서 계속 써먹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를 안 배웠어도 맞힐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잔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합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커요. 예. 네, 여러분들 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어디 보냐면 454페이지 볼게요. 454. 뭐 예제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뭐 틀린 거, 뭐 워포드란든지 뭐 이런 건 의미 없는 거고 사람 이름인데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뭐 이건 시험이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체크 자체가 필요 없는 지문이고. 다음 2번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됐고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시공사가 스스로 통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틀렸고요. 4번 법률 4번도 시험이 잘 나와. 근데 별표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까. 예. 오답이 안 나오니까.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만. 네, 됐고. 개발 사업의 분류. 신개발, 재개발이 있는데 신개발은 여기서 관심 바뀌고 재개발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재개발, 재개발. 예. 자, 일단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재개발 시행 목적에 따라서 뭐 분류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학계론에서 구분하는 건데 철거 재개발 필요 없고요. 니은, 리을. 니은 무슨 재개발 나왔어요? 수복 재개발. 리을은 보존 재개발. 순서를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들어볼 거예요. 자동차를 새 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새 차 사자마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나는 조심조심 하는데 옆에 놈이 문 열다가 내 차를 뭉콕해버리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럴까봐 차에 아직 스크래치가 안 났어. 기스가 안 났는데 혹시 날까봐 미리 스펀지 붙여놓는 거 있죠. 사전 예방하는 거. 그런 게 바로 보존 재개발이에요. 아직 노후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거 보존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복 재개발 한 달 후에 봤더니 정말 차에 이만큼 기스가 났어요. 뭉콕 당해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졌어. 가슴 아프죠. 근데 이런다고 해서 차의 외형을 변형시키지 않죠. 즉 문짝을 교체한다든지 프레임을 가른다든지 그렇지 않고 노후 불량이 발생한 부분만 처리하겠죠. 이게 수복 재개발이에요. 노후 불량이 발생했을 때 기존 환경 시설은 유지한 채 노후 불량의 원인만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수복 재개발이다. 이렇게. 라고 어저께 오전에 강의를 했는데 어제 집 근처에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차를 세차장에 맡기고 이제 이렇게 강의 끝나고 이제 차 찾으러 갔는데 정말 차 옆에 내게 이만큼 당해 있는 거예요. 뭉콕 당해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수업 시간 했던 내용 그대로 차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했던데. 그래요. 구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기출문제 5번은 지우세요. 우리 기출문제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 지워버리세요.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문이 잠깐만 455페이지 예제 문제 있잖아요. 예제 문제에 5번 지문 지우시라고. 5번 지문 지우세요.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우리 도정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의 종류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세 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 있어요? 개선 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발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건축. 자, 이건 이제 공법 시간에 이번에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나올 이유가 전에는 많았어. 근데 지금 압축됐어요. 지금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 학개론에서도 역시 시험에 나와 이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게 사업들이 합쳐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개론에서도 역시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종종 나오는데 그럼 우리 이거 한번 해볼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법 조문에 보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러면 무조건 달동네 생각. 달동네 보면 엉망이잖아요. 막 이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있고 막 도로도 그렇고 엉망이죠. 그러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달동네는 보면요. 나쁜 것도 그냥 나쁜 게 아니고요. 극히 나쁘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나빠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도로 생각하세요. 도로. 그러면 이 달동네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고 극히 열악하겠죠. 그렇죠? 또 노후 불량 건축물도 너무 과다하게 밀집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요. 싹 쓸어버리고 이 환경을 전부 다 개선시켜야 된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재건축은 있죠. 재건축. 뭐만 다시 한대요? 건축만 다시 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왜 건축만 다시 할까요? 우리 보세요. 여기 밖에 보면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도 있거든. 도로 보이잖아 이게. 근데 건축만 다시 한대. 그럼 아마 도로는 멀쩡하나 봐. 도로는 멀쩡하니까 건축만 다시 하나 봐. 그래서 보면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대. 그러니까 뭐만 다시 하면 돼? 건축만 다시 하면 되겠죠. 다음. 여기 뭘 다시 하래? 개발 자체를. 여기 원래 논밭이었는데요. 개발하면서 뭐 공동구도 들어가고 도로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건물도 지었거든. 근데 여기는 개발 전체를 다시 하래. 그러면 건물만 노후화된 게 아니고 도로 등도 제 기능을 못하니까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 이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됐다. 그러니까 건축만 해서는 안 되고 다 뜯어내고 다시 해라. 뭘 해라? 재개발. 이렇게 해서 간단한 거니까 이 세 개를 구분을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학교에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영어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영어 공부? 자, 앞쪽에 그러면 우리 저기 뭐냐면 438페이지에 잠깐 볼게요. 영어 공부 좀 할게요. 영어 공부. 저번 주에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봤죠?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보면 부동산 개발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거의 한 5번 시험 보면 3번 정도 나온 것 같으니까 잘 나오는데 서비스 문제가 돼야 돼. 서비스 문제가.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일단 B 준공한다, 건설한다, 짓는다. 빌드 B라고 그래. B. 다음에 T 트랜스퍼 국가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국가에게 이전시킨다. 귀속시킨다. 예, T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L 임대 임차. 빌려주는 것은 임대. 빌려 쓰는 건 임차.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임대 했더니 렌탈이요 그러길래 그 입을 닥치지 못해 그랬어요. 렌탈을 하지 마. 리스야 리스. 그냥 L. 예. O는 2개가 있어요. 오퍼레이트 운영, 오운 소유. 요거 가지고 영어 단어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예. 어디 우리 기억 볼래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사회 기반 시설은 그냥 도로, 철도, 공항, 교량 뭐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이런 것을 준공 동그라미 쳐. 준공하고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게 귀속 동그라미. 그러면 준공은 B입니까? B죠. 귀속은 T죠. 그다음에 보니까 일정 기간 사업 시행자에게 뭐 건축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데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 의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 동그라미 임차. 예, 빌려 쓰기로 했대. 그럼 그런 경우는 BT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제 기업 같은 상황이 생기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구립 도서관을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사구립 도서관을 사후구청이 만들어야 돼. 사후구청이. 근데 A 건설업체한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 건설사가 5년 동안 아니 너무 길다. 1년 동안 이 구립 도서관을 건축을 했대. 빌드. 하자마자 소유권을 사구청에 넘겼대. T 했대요. 그랬더니 사구청에서 10년 동안 이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A 건설사한테 주기로 한 거야, 이렇게. 근데 협약에 의해서 A 건설사가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구청한테 1년 임대를 얼마씩 받고 임대해 주는 식으로 반드시 넘기래. 그러면 운영권을 건설사가 가졌지만 껍데기죠. 그리고 임대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BTL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니은은 보면요. 사회 기반 시설 도로를 준공했다. 준공 B.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에게 귀속 T.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 운영 O.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 민자 고속도로가 통상 이렇게 많이 해요. 자, 뭐 이렇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들어보셨죠? 그런 거. 뭔가 뭐 여기 대구 부산 뭐 고속도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을 비롯한 11개 건설사가 참여했어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5년 동안 준공을 했어. 5년에 걸쳐서 B했어요. 준공하자마자 소유권을 국가에게 바로 귀속시켰어요. T했어요. 공사비를 국가가 바로 안 줍니다. 30년 동안 시설 운영권을 그 컨소시엄 법인한테 주겠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 컨소시엄 법인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입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이 있죠. 그걸 통해서 30년 동안 공사비를 빼먹는 거예요. 네, 이제 이쪽은 잘 몰라서 근데 여기도 혹시 고속도로 이름이 부산 대구간 뭐 이런 거인가요? 이름이? 됐어요. 내가 모르겠고. 근데 이제 혹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들어는 보셨죠? 저도 이제 학교 때 논문 글 써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회사 이름이 뭐냐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 개 건설사가 같이 참여를 했죠. 그래 놓고 제각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컨소시엄 법인을 만들었어. 5년 동안 짓고 30년 동안 운영하겠대. 그럼 이 회사는 영구적인 회사일까요? 명목회사일까요? 명목회사죠. 그 기간 끝나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BTO 방식이에요. 근데 고속도로를 무조건 BTO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방도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BOT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고속도로 만들어. 빌드. 하고 나서 만들자마자 소유권 운영권을 가져. 그러면서 다 빼먹고 뭐 15년 후에 넘긴다. 그러면 BOT가 되는 거예요. 다음 BO 방식도 있어요. BO. 자, 준공하고 소유권 가지고 운영권도 가지는 거.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제 뭐 좀 뭐 관계 좀 그랬다가 좋아졌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한다. 원전 수주 뭐 수출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수출한 용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출? 자, 볼게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기술력도 운용할 능력도 없어요. 기술력이 없어. 그러니까 돈만 많으니까 우리나라 수자원공사한테 만들어 달래. 그래서 5년을 걸쳐서 빌드했어요. 만들자마자 돈 받고 수자원공사가 빠져나와 버리면 무용지물이지 뭐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 만들고 나서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은 수자원공사가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책임지라 이거지. 그리고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전력 생산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주겠다 이겁니다.
공사비를 그렇게 빼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이 나라 기술자들이 참여해가지고 기술력을 그대로 전수를 받겠다 이거지. 이전을.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이란 말이 결국은 기술을 전수해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빌드 하자마자 소유권 가지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BOO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영어 단어만 여기다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특별히 뭐 공부를 또 따로 하겠다 그런 건 안 해도 괜찮겠어요. 네. 넘겨서 456페이지 가보면 취득 방법에 따른 개발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 잠깐 휴식을 했다 할게요. 네.